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카드가 총운 카드고요. 여기서부터 재물, 그리고 진로나 사업, 그리고 학업 운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애정운, 연애운, 그리고 여기가 건강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총운은 가장 마지막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재물운을 보면 재물이나 금전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상승시키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파트너들을 통해서 얻은 소식들이 곧 재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파트너 로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시는 게 재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냥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신 분도 같이 일하시는 그런 분들과 얘기를 주고 받다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떠한 걸로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식을 이제 좀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재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 이러한 얘기를 이제 좀 한다면 주변에서 이게 서슴지 않고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귀인운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막혔던 금전이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상황을 이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관리를 좀 잘해야 그 사람과의 그런 인맥이나 그런 여지껏 쌓았던 신뢰, 이런 것들이 금전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변에서야 이제 좋은 얘기만 하겠죠. 이런 걸 투자하면 좋다. 근데 이게 꼭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이나 그런 직업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이런 걸로 돈을 벌었고 이러한 방법도 있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를 듣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조금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거에서 좀 고려를 해본 후에 잘 알아보고, 그리고서 그거를 금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일확천금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인맥 관리에 힘쓰시면 그게 금전으로 잘 연결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여기 두 번째, 진로나 사업, 학업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진로나 학업 쪽을 말씀드리자면, 진로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얘기인데, 예술 계통 쪽을 공부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취미로 내가 어떤 일을 재밌게 막 하기 시작했다던가 했던 걸 그걸 직업으로 선택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요새는 왜 퇴근 후에 뭐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로고 작업을 뭐 AI가 대신 해주는데 그거를 막 배우기 시작했더니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다고 느껴지는 일, 그 일이 곧 직업으로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런 취미나 그런 것들이 예술 계통을 뭔가를 하는 게 없었더라면 그러한 걸 작은 취미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나중에 다 금전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꼭 금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 중요한 직업,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직업보다 부업이 더 이렇게 크게 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막 갖게 되는 그러한 취미가 나중에 직업으로 선택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요새는 작가 많죠. 그리고 뭐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큰 범위로 보자면 예술 계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취미로 갖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하시는 분이라면 아직은 확장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지? 흥미를 갖는 일에 이렇게 확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게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주변에서 누가 이렇다더라 하고 그런 사업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일단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보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업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다가 끌고 가시는 게 올해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애정운, 연애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관계가 크게 흔들릴 만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까지의 관계를 유지해온 방식으로는 이제 이 만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약간 예를 들자면 두 분이 뭐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장거리 연애만으로는 이제 우리 관계가 유지가 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뭐 맨날 만나던 커플도 있잖아요. 보면 시작한 커플들은 맨날 만나는 관계만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뭐 애정이 조금 옅어지기도 하고 그게 서로에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만남이 유지해왔던 그런 만남의 방식이죠. 그런 방식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타워 카드는 그 무너지는 자리에 또 새로운 방식의 타워를 쌓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방식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이제는 요런 만남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던가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솔로 분들이라면 안 하고 계신 솔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연을. 뭐 예를 들면 출장지에 갔어요. 일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쭉 이어져서 관계가 발전이 된다던가 이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짝사랑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지껏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마음이 이게 아님을 깨닫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 짝사랑 상대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뭐 고백이나 행동 그런 것들 받게 된다던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타워 자체는 애정이나 연애에 있어서 뜻밖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플이신 분들이야 뭐 여지껏의 그것을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솔로이신 분이나 짝사랑하시는 분들은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건강운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되게 활기찬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도 되게 많으시고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는 건 좋은데 그 에너지를 너무 일에 몰두해서 쓰시다 보니 과로가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로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번아웃 많이 오죠 요새. 막 열심히 일한 후에 약간 허망함이 오잖아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는가 뭐 이런 식의 그런 허망함이 온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과로나 그런 번아웃 조심하시면 에너지나 건강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운 볼게요. 스트렝스 카드가 떴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여자가 사자를 저렇게 힘으로 제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자를 길들였단 말이죠. 이러한 식으로 사자를 길들이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면의 강인함이 내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자가 입을 이렇게 짧게 막 다물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굵은 그런 성공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외적인 걸로는 별로 변화가 없고 정체돼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1번 분들 내면이 엄청 튼튼해지는 걸 그리고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도. 예전엔 내가 막 개복치 같은 멘탈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강철 멘탈이라서 밖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그러한 만한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성장이 곧 본인의 성공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그러한 성장이 집중이 되는 시기가 2026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1번 분들이 더 나은 2026년을 보낼 수 있는 조언 카드 2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어쩌죠? 여러분, 예스 2장이 떴네요. 여기 이 제가 쓰는 이 카드, 이 천사 메시지의 카드에 예스가 2장 들었고 노가 2장 들었고 나머지는 정말 그냥 문장으로 된 이런 조언 카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예스만 2개가 떴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의 결정이, 그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해낼 능력이 본인에게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약간 예스맨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누가 이거 할까? 그러면 응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당신이 내린 결정이 물론 옳을 수도 있지만 남의 결정도 좋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 이유를 또 깊이 생각하고자 하지 말고 좋아 일단 한번 해보지. 이런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 예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부 다 뭐 좋아 예스 하셔도 아무 무리 없이 본인이 뜻한 대로 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분들 2026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의 카드는 총운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재물운, 금전운,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진로, 학업, 사업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정운, 연애운, 그 마지막이 건강운 카드입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볼게요. 먼저 재물운부터 보자면 올해 아마 이번 분께서 결단을 딱 내려야 하는, 되게 야무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금전과 관련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결단으로 인해서 얻는 돈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크지 않았던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더 큰 재물로 가는 길을 터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지껏 재물과 관련해서 직접 내가 준비해온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준비된 것들이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투자 요새 많이 하시는 주식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익혀왔던 것들 있잖아요. 학원에 다니면서 최대한 취미로라도 했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퇴근 후에 조금씩 취미로라도 했다던가 그런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기회랑 연결이 돼서 그걸 내가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시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이번 분의 큰 결단력으로 어려워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어쩔진 모르겠지만 그 작은 돈을 얻게 되더라도 나는 해보지 뭐 라고 시작을 하시면 그 작은 돈이 점점 더 큰 재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막혔던 금전 흐름이 이렇게 물꼬를 틀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금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번 분에게 뭔가 주변에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난 저렇게 해서 돈 벌었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벌었다던데 뭐 이러한 얘기들이 막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칼같이 쳐내고 본인의 주관대로, 직관대로, 그런 예감대로 본인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판단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돈 벌었대 라고 하면 귀가 솔깃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막 투자를 해버리거나 거기에 돈을 써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이러한 좋은 소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또 막 바로 쳐내기보다는 그래 그렇구나 라고 얘기 돌아선 후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랬는가 라는 정보 수집을 좀 한 후에 이건 진짜 아니네 하는 건 쳐낼 건 쳐내고 이건 정말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본인의 직관, 판단력, 예감으로 딱 본인이 결정의 키를 쥐고 행동을 하면 그것이 금전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6년에 들어오는 그런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걸 종잣돈 삼아서 더 큰 재물로 이어갈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진로나 학업 그리고 사업 말씀드릴게요.
음, 진로나 학업 쪽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 뭐 군인이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공무원 쪽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지껏 본인이 되게 힘들게 공부해 왔고 혼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는데,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오셨던 분이라면 경찰, 공무원, 또 뭐가 있죠? 군인 시험도 있고 육군사관학교나 그런 육사 같은 시험 뭐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뭐 회계사 시험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란 일과 관련된 그런 조금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업은 지금 보아하니까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에서의 이 재물과 연결이 돼서 보자면, 어느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바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떠한 계기로 돈을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일단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굴릴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계획을 1년이나 하나요? 사업은 타이밍인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무턱대고 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도 제가 못 봤어요. 잘 여기 제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얻은 돈들은 일단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내년쯤 혹은 내후년쯤 아니면 좀 짧게라도 여름 시작될 쯤에, 그때쯤에 확장을 생각을 하시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좀 조금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좀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확장해 볼까, 이런 생각은 조금 이렇게 자기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절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을 위한 준비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음 넘어가서 애정이나 연애 볼게요. 이게 정말 좋은 카드거든요. 예를 들자면 커플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커플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산의 소식 같은 걸, 커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부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들은 출산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커플분들은 결혼의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혼담이 오고 간다던가, 그런 작년부터 왔던 혼담이 이제 막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다던가, 이러한 식으로 애정이 충만한 그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이상형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여지껏 꿈꿔왔던 외모도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꼭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풍요롭고 따뜻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짝사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아직도 내가 이제 여지까지 해왔던 짝사랑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뚝쭉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여왕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왕제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상황적인 흐름을 본다면 커플분들은 짝사랑이신 분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짝사랑이 조금은 지리지리하게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는 이제 커플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애정이 충만한 한 해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솔로분들도 이상형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강운 보자면 이 여성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여성이거든요. 이 완즈키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회복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회복 후에 그게 당장 또 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여성 카드 퀸 완즈가 뜬다면 약간 넘치는 성욕을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남성분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여성분들도 본인의 몸을 조금 소중히 하면서 그러한 성욕이나 그런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한 행동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운을 볼게요. 네. 총운 카드에 지금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은둔자는 혼자 산속에 가서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정상에 거의 가까워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아마 내후년쯤에 대운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런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금전운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 금전으로 인해서 사업의 확장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올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올해 모았던 그런 올해 들어왔던 금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내년에 더 큰 돈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주변 관계들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혼자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좀 점검을 해야 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정보 듣고 하면 좋은데 그러한 정보를 들은 후에도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 집에 와서 뭐 명상을 해보신다던가 독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요새는 그런 좋은 음악 ASMR 많잖아요. 그런 걸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내년에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동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면 그것들을 있다면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조용히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 그럼 내년에 정말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년을 위한 올해 이번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볼게요. 다시 생각해보아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아마 이것과 관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해왔던 것들이 물론 아주 잘 해오셨던 거지만 올해 들어오는 기회를 조금 더 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점검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당신이 믿고만 있다면 그 믿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 카드에 보이는 육각형의 별 있죠? 그게 여기에 지금 은둔자가 들고 있는 별하고 똑같은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지혜의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해서 자기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분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전부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은 총운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물운, 금전운, 그리고 진로나 학업, 사업운, 그리고 애정, 연애운, 건강운 이렇게 읽어드릴 건데요. 자, 여기 먼저 재물운부터 볼게요. 쓰리소드 카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에 3개의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올해는 절약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지출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지출을 막는데 그걸 채우는데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금전적인 성과가 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이게 내가 이대로 요만큼 해서 내가 이거 먹고 살 수 있나? 나 이게 돈 벌 수 있나?'라는 그런 후회나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올해는 좀 요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도 보아하니 이런 카드는 분명 내년에 또 좋은 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절약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투자도 안 되고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위험하고요. 예. 아니면 여지껏 해왔던 주식이나 투자가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빼놓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이쪽은 진로나 학업, 사업운 얘기하는 건데요. 진로나 공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해외 쪽으로 취직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거나 아니면 해외랑 관련된 업무를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한 가지를 이룬 사람이 손에 지구본을 들고 멀리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게 아마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좋을 뿐이지 올해 당장 글로 넘어가게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아직은 이건 이제 준비 단계인 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외 쪽에 지원을 해 볼까? 아니면 해외 취직을 한번 해 볼까? 아니면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 볼까?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지, 당장에 난 해외로 떠날 거야, 나는 공부하러 가야겠어,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여기 금전적인 면에서도 이제 약간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취직을 하는 것, 그쪽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바로 글로 취직을 해버리는 건, 그런 이직 그런 식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는 좀 상황이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를 취직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해외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언어 공부겠죠. 해외에 취직하려면, 일본어에 취직하려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고, 영어권에 취직을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기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외 쪽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올해는 준비하는 시기에 그쳐야 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성과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 성과를 밑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준비. 내년을 위해서 올해는 탄탄하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가 이제 이미 다 되신 분이라면 나는 이제 뭐 금전적인 문제나 그런 게 아주 딱 상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난 이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방향이 해외여도 좋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여지껏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주변에서 보면 너 생뚱맞게 갑자기 그걸 왜 해? 라고 그러한 얘기 들을 정도의 그런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 쪽으로 확장을 할 준비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애정. 커플 분들을 보자면 이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뭐 감정적으로다가 내가 이래서 너무 슬펐고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었고 이러한 감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러한 분들을 고쳐야 우리는 더 좋은 만남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만남을 가져야 너와 나는 더 오래 갈 수 있고,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만남을 아무렇지 않게 쭉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솔로분들은 사실 딱히 만남의 기회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 퀸 여성은 독수공방하는 그러한 여성이기 때문에 딱히 만남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만날 시간도 없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자기 일 다 해내고 자기 일을 돌보고 하는데 시간을 쓰느라 굉장히 바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누굴 뭐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는, 너무 바빠서, 자기가 너무 바빠서 그러한 음 만남의 기회가 없지 않을까. 올해는 또 혼자 자기 계발하는 쪽에 있죠. 골드비스 식으로 본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 나를 높여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짝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는 이 짝사랑을 끝내려 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희망 고문도 싫고 더 이상 무엇에 기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열심히 좋아하는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딱 정리하고 아니야, 이제는 이 짝사랑 끝 하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깔끔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커플분들은 소통이 중요한 시기, 논리적인 소통, 솔직한 소통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솔로분들은 만남의 기회는 없지만 그게 기회가 없다기보단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다음 짝사랑이신 분들은 이제 이 짝사랑이 길고 길었던 짝사랑을 끝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건강운 보자면 딱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그렇게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만약 안 좋은 부분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병원에 꼭 찾아가 보실 걸 권합니다. 집에서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다 뭐 견딜 수 있어. 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완전 자기가 의사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계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어디가 이상하면 바로바로 병원을 찾아뵐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운 볼게요. 총운의 타워 카드가 떴습니다. 자, 타워 카드는 여지껏 내가 고수하던 방식이 쫙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탑을 세우는 그러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금전에서 지금 아까 이런 카드가 뜬 걸 보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지만 그거를 벗어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카드인데요. 제가 사실 2025년에 운세를 봤을 때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쯤에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방식 이러한 타워 카드를 이제 뜬 후에 제가 여지껏 금전적으로 벌어왔던 수단들을 다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2달 만에 바로 이제 그 금전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제가 이제 깨닫고 1월부터 또 되게 바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에게도 이제껏 내가 고수해왔던 방법이 전부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이러한 통째로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 만한 사건이 생긴다면 잘됐다, 내가 여지껏 해왔던 모든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내가 오히려 해보고 싶었던 방식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좋은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사건이 있은 후에 그대로 무너져 버리느냐,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도 다 우리 여기 3번 분들 마음에 달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3번 분들은 잠재력이 있고 결단력도 있고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다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2026년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천사의 메시지 카드에 Not the right time하고 Yes가 떴어요. 자, 우리 천사 카드에 Yes 카드는 2장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거에. 그리고 No 카드도 2장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Yes가 떴는데,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러한 모든 판단은 다 옳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응원해 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옳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계획을 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타워로 인해서 내가 하던 방식이 무너지고 거기다가 차근차근 본인의 새로운 방식을 쌓는, 그래서 저 타워의 꼭대기까지를 보기 위한 그러한 준비 기간이 올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기간이 조금 힘들지 모르더라도 그 끝은 분명 어느 누구보다도 높고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올해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엇을 그렇게 새로운 탑을 쌓을 것인지 결정한 것은 옳다입니다. 3번 분께서 나는 이 분야를 다시 혹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새로운 나로 태어날 거야 라고 결정한 일은 분명히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결론을 오래 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이러셔는 안 된다. 그냥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다음번, 다음 해 그때의 결론을 맞이하기 위해 올해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3번 분들 올해 원하시는 거 전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뒤집어져 있는 건 총운 카드고요.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재물운, 금전운, 여기는 진로, 학업, 사업운, 그리고 여기는 애정운과 연애운, 건강운,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물운.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올해는 정말 반낮 없이 움직여야 그게 모두 다 재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기사가 옷도 못 입고 이 겉에다가 이 치렁치렁한 이러한 거적대기 두르고 일하러 나왔잖아요. 검도 빼놓고 심지어 짝대기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바빠야 돼요.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점심도 먹다 마른 것 같은데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저녁도 좀 여유롭게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또 움직여야 되는 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금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포츠 관련한 투자를 한다면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근데 과한 투자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요즘 잔재미를 봐볼까 하는 그러한 거 있죠. 우리 사람들이 한 일주일에 5,000원 정도씩은 로또 그냥 한 번씩 재미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그냥 일상에 이 바쁘고 지루한 일상이 하나의 잔재미라는 식으로 조금씩만 그렇게 스포츠 관련한 투자를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결론은 일단 올해는 부지런하라 라고, 그래야 그것이 금전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어쩌면 이게 택배 일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계속 움직이시면 그게 다 전부 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그럼 그게 다 금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진로, 사업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학업. 자, 먼저 진로 쪽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진로 공부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가 저쪽으로 해야 되는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포기하지 못하시겠다면 그 두 개를 전부 다 양립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공이 있는데 부전공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회사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자기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부수입 올리시려고 유튜브 영상 만드는 사람도 계시고, 아니면 조그마한 쇼츠 영상 같은 거 만들고 계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거 두 개 다 양립하여도 좋다. 그것이 전부 다 또 금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근데 그거 두 개 다 하려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바쁘죠. 그쵸? 두 개 다 하셔도 그게 좋지만 그러려면 어때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카드로 연결되네요. 그리고 사업 쪽을 얘기하시다면 확장의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주 신중해야 한다.
올해는 확장보다는 지금 손에 있는, 그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사업을 쭉 연결해 나가시는 게, 확장하지 마시고 유지하는 데 힘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어느 쪽도 선택 못하고 두 손에 욕심돼서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도 감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지 않고 이 정도로 신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도 듣고 남의 좋은 거 보고 남들은 다 나 빼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막 글로 후루룩 가서 사업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사업에 집중하셔서 유지하는데 힘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애정은 볼까요? 자, 커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각관계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꼭 커플 아니시더라도 뭐 솔로 분들도 남자가 어장관리를 한다던가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다리 걸치고 만난다던가 이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각관계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혹은 커플분들은 이제 미래의 계획을 막 시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결혼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뭐 예를 들자면 너랑 내가 결혼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너랑 내가 결혼하면 우리는 아이는 낳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결혼한다면 해외에서 살게 될까? 여기서 살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삼아 미래의 계획을 그냥 얘기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솔로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만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짝사랑이 될 것 같은, 나만 혼자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짝사랑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미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 짝사랑이 그냥 쭉 계속되지 않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내지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접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짝사랑이 그냥 쭉 계속 또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거리감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이 또 짝사랑 상대방이 더 멀어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4번 분께서 마음을 접지를 못하고 아마 그냥 계속 기다리게 되는 그런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서 건강은 볼게요. 자, 건강은 사실 엄청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나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늘 그래왔듯 환절기가 되면 뭐 감기, 그쵸? 그리고 또 그냥 좀 많이 과식하면 그냥 조금 위가 아프고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좀 나아지게 하고 싶다면 주변에서 얘기하는 조언을 좀 잘 들으시면 또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회사 같은 데 가면 난 환절기가 되면 목이 아파 이러면 생강차 먹어, 무조건 생강차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러한 조언들을 여지껏 그냥 넘겼다면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하고 한 번쯤은 그래도 먹어본다던가 하면 그게 의외로 자기한테 잘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껏 뭐 그렇게 큰 병은 없었고 그렇다고 올해 병원에 입원해다 뭐 이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계절 변할 때마다 있었던 병이라던가 아니면 그날따라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뭐 머리가 아프다던가 이럴 때 그런 것들 할 때 좀 두통이 심하다던가 생리통도 좀 심하다던가 뭐 이러한 경우에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좋대 라는 얘기를 조금은 귀담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총운 카드 볼게요.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밤낮으로 바쁘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분 지금 밤에 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아주 바쁘게 일을 그래야지만 그것이 모든 기회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 여기에 나타난 이 별은 초신성이라서 잠깐만 반짝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회가 오기는 오는데 그 기회가 굉장히 짧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쁘게. 밤낮 없이.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다는 거. 앞에서 오는 기회를 낚아채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지런하기만 하시다면 그러면 올해는 본인이 꿈꿔왔던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진로에서도 두 가지를 양립하고 싶다면, 학업도 두 가지를 양립하고 싶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금전은 이 행동력이 금전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지런하면 그러한 본인이 꿈꾸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2026년 4번 카드를 고르신 4번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온 카드가 Look for a sign 그리고 Abundance인데, 자, 이거는 사인을 찾아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는 준비하고 미리 어떤 일을 준비했던 사람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놓쳐버려요. 근데 어떠한 것에 대해 이미 준비를 해왔다면 그걸 아는 만큼 본인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기회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으라, 표식을 찾아내라 라는 건 그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란 얘기인 거죠. 여기에 지금 아까 기회의 신이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 초신성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회를 보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돈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네. 올 한 해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꾸준한 준비를 해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준비가 있는 자에게만 이 기회가 무엇인지 그 표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잡으신 우리 4번 분들에게는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드릴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4번 분들 올해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왼쪽에 뒤집어져 있는 게 총운이고요. 여기가 재물운, 금전운, 여기가 진로, 학업, 사업운, 그리고 여기가 애정, 연애운, 그리고 여기가 건강운을 이렇게 나타낸 카드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읽어드리자면요. 재물은 약간의 횡재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제 의존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번쩍하고 이렇게 별의 기운, 초신성의 기운에 의한 횡재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버는 대로 족족 다 쏟죠. 그쵸? 그래서 아마 이게 들어온 돈을 지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횡재수로 번 돈이 전부 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손바닥 위에 모래처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존해서만큼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던가 아니면 급여가 인상이 된다던가 해서 더 벌 수는 있지만 그 더 번 만큼 또 더 세어나갈 수도 있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떴다는 건 지출 관리를 꾸준히 잘 해야 그래야지만 돈을 모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횡재운은 있지만 그거에 기대할 만큼의 수익은 아니고, 그리고 더 벌 수도 있지만 더 버는 만큼 또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출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로, 학업, 사업 말씀드릴 건데요. 진로나 학업 쪽 분들은 본인이 준비하고 계셨던 취업 준비를 해오신 분이라던가 한다면 거기에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시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한 회사를 목표로 여지껏 준비해온 게 있다면 거기서 기회를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쑤셔서 다 막 이력서 넣어보고 하는 것보다는 딱 하나의 회사를 정해서 그 회사에다가 딱 맞춤별 그런
면접 준비를 한다던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더 빠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또한 이것저것 아마 이제 여지껏 했던 일에서 또 다시 좀 확장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아마 어느 정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거나 저거나 전부 다 막 버리는 일 벌리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드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더라도 딱 하나 쪽에만 일단 확장한다고 해서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딱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일단 확장을 해보시고, 아니면 원래는 사업 같은 게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냥 나는 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퇴직을 하고 한번 사업을 꾸려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능력 많은 건 알지만 그러한 능력을 전부 다 이렇게 막 벌리지 말고 그 중에서 딱 하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재밌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러한 딱 하나의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여 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좀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진로, 사업, 학원은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뭘 해볼 생각을 하지 말고 제일 자신 있고 제일 흥미를 끌고 제일 재미있는 것에 딱 하나를 집중해서 거기에 기회를 전부 다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애정운 보자면 커플분들은 결혼이나 임신 그런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담이 오고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예물이 오고 가기 시작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런 결혼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굳이 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커플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편안하고 부드럽고 뭔가 집에 와 있는 따뜻한 느낌. 둘이 같이 있기만 해도 따뜻하고 푸근하고 풍요롭고 그러한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애정적인 풍요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다음 솔로분들은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되게 이상에 그리던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이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짝사랑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짝사랑하는 마음을 누구한테도 얘기는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되게 소중히 갖고 나가려고 하는 본인 속에서 되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까워서 그 안에서 막 갖고 나가셔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짝사랑이 아직은 좀 결실을 맺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서 건강운 보자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불면증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잡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잡생각이 이렇게 많으면 이 앞에 금전운이나 여기 진로운에 두 개 다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생각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중에 빠르게 하나를 추려내서 집중을 하셔야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면증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총은 뭘까요? 악마 카드가 떴네요. 자, 여러분, 악마도 신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에너지와 열정을 잘못 써서 악마가 된 거죠. 올해는 본인의 넘치는 열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욕망, 그리고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알면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랗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얘기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욕심이나 열정이나 생각이나 본인이 할 줄 아는 능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 게 많아요.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거는 깍 배제하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해야 하는지를 본인이 잘 선택을 그래야만 그 힘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 안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리스트로 착착착 적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를 적어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적어보고, 그래서 적어보고 생각만 하는 걸로는 뇌에서 당연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신 후에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래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라도, 근데 한 가지가 좋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시라. 그러면 굉장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분들을 위한 2026년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자, it's up to you, it's up to me. 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몇 달 이내에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스타 카드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잡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26년 5번 분들 원하시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